34쪽 통치체제 정비 관계 부분 갑니다. 당상관, 당하관, 상품 이상, 상품 이하 관리, 참상관, 종육품 이하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쭉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행정제도 겸임제, 정승과 2품 이상의 고관들이 의정부, 육조, 홍무관, 춘추관, 주요 관직, 관세의 장을 겸할 수 있다. 자, 영의정이 가장 높은 자리죠. 또는 자의정 또는 우의정, 이 사람들이 쉽게 역사를 편찬하는 주요 관청인 춘추 관장을 겸임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걸 겸임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임기제와 상피제, 권력 부정을 막기 위해 상피제를 시행하여 중앙에 가까운 인척길 한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지방에서는 자기 출신지 파견되지 못하겠다. 잠깐 언급 드렸죠. 조선은 철두철미하게 임기제입니다. 임기제가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상피제도 필수입니다. 이건 기초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내가 인천 출신이야. 인천 출신인데 내가 인천의 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천의 고위 관료로 올 수 없다는 거야. 자기 고향에 올 수 없다는 거야. 또는 형과 동생이 같은 부서에 근무할 수 없게 한다는 거죠. 이건 뭐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부정방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임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방지해야 되겠죠. 한 곳에 오랫동안 근무하게 되면 권력이 생기게 되고 부정을 저지를 수 있어요. 전부 다 부정방지 목적을 봐야 되겠죠. 풍경금지, 청탁을 막기 위해서 이조와 병조의 지배, 사적으로 드나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청탁할 수 있다는 거야. 인사제도, 순자법, 근무 기간에 따라 관리를 승진시키는 제도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관한에 직접해서 임기제 규칙으로 당하관에만 적용됩니다. 당상관, 고위 관료들은 순자법, 즉 근무 기간이 별도로 필요 없어요. 왕이 바로바로 임명하니까. 대신에 하급 관원들은 순자법이 적용된다. 근무 기간에 따라서 승진 연한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공무원이 됐을 경우에, 자, 처음에 우리 구급 공무원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3년 동안 빡세게 고생하게 되면 순자법에 따라서 8급이 된다고. 이걸 순자법이라고 한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 오케이? 순자법이란 내가 9급 출발했다가 몇 년 뒤에 8급 된다고? 3년 뒤에. 열심히 해야 3년 뒤에 되는 거야. 8급이 되는 거야. 대충 오형부형하면 어떻게 승진 늦어지겠지. 그 다음에 행수법. 지금도 여러분 현직 가만히 있어요. 우리 부서의 총 책임자는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세요. 그런데 부장님이 존재하지 않고 과장님인데 과장님이 부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현장에 가봤을 때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내가 근무하는 직제는 부장님이 가장 짱이야. 그런데 부장님은 존재하지 않고 부장님이 그 역할을 대신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윗사람 아랫사람에 따라 달라지면 돼요. 행수법이라고 한번 볼게요. 품계와 관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보완하는 제도. 품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관직을 하게 되면 계고직비라고 해서 앞에 행자가 붙습니다. 반대일 경우는 계비직고라 해서 숫자를 붙이게 됩니다. 됐죠? 이걸 행수제라고 합니다. 행수제 있다는 정도만 잡으세요. 이걸 행수제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행수제가 지금도 우리 공직사에 가면 이런 게 아직 존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른쪽 고신 갑니다. 관원에게 품계와 관직을 임명할 때 주는 임명장으로 간고, 사철, 사령장으로 불리게 합니다. 교지, 사품 이상에게 부여한 것으로 대간의 서경이 면제된다. 서경 면제 좋습니다. 서경이란 오늘날 치면 청문회입니다. 살짝 적어놓으세요. 청문회가 면제된다. 오품 관리에게 교첩이라고 합니다. 봐봐, 이걸 서경제도라고 하죠. 잘 보세요. 요즘 말로 치면 청문회예요. 우리 장관들 청문회 때 되게 곤욕스러운 장면 많이 연출되죠.
대한민국의 장관 될 사람 몇 사람 안 될 정도 되게 곤욕스럽죠. 예. 고려란 나라와 조선이라는 나라를 끊임없이 비교할 거야. 고려는 모든 관리가 청문회 대상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조선은 여기 방금 얘기했다시피 사품 이상의 관리에게만, 사품 이상 관리에는 청문회 대상이 아니란 얘기야. 5품 이하의 관리는 청문회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요건 쉽게 얘기하면 지방관이에요. 즉 해서 목사, 군수, 혈령 이런 사람들은 청문회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게 시험 요소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아, 내가 인천시장으로 오게 되면, 부산시장으로 가게 되면 청문회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사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은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제도 서경제도라고 합니다. 포펌제, 포평제. 좀 단어가 어렵죠. 관리들이 인사고과제도로 6개월마다 근무 성적을 평가, 승진이나 자천을 결정하는 제도. 여러분 이건 지금 공무원도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포평제가 있습니다. 인사고과 점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발령 나섰을 때 계장님, 과장님한테 막 뒷싸면 안 된다고. 매일매일 커피 배달을 못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그래야 똘똘한데 그러면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의 고과 점수를 받아야지. 가서 속된 말로 계장님, 과장님한테 가서 개기면 안 돼. 네?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부당한 명령이 아니면 당연히 그 지시를 따라야 되겠죠. 그 사람들 인사 고과 점수를 매기는 사람들이니까. 청요직, 고위 관료로 나가는 핵심적인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 가면 공무원 절대 승진 안 되는 자리가 있고 여기 가면 무조건 승진되는 자리가 있어. 여러분들 나중에 현직에 가면 이런 거 알 수 있겠지. 청요직이란 이조와 병조, 전랑, 홍문관, 예문관, 사원부, 사관원 관직으로 과거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서 발령나는 사람들, 이건 청요직이라고 불러. 쉽게 해서 요즘 말하면 승진 A코스, 승진하는데 아주 A코스가 되는 걸 우리는 청요직이라고 불러요. 대가제라고 합니다. 대가제. 보겠습니다. 양인의 수가 증가되어 일정한 관직에 모두 수용할 수 없어서 정3품 이상의 자에게 별가된 품계를 대신 아들, 동생, 사이 조카에게 줄 수 있습니다. 대가제라는 거 보시죠. 음서라는 게 있죠. 그죠? 고려와 조선이 있죠. 고려는 기본으로 아버지가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음서제도라고 그러죠. 조선은 2품 이상의 고위 관료 자제들에게 관직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야. 그런데 조선에는 왕의 허락에 의해서 3품 이하의 자제도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혜택을 받았다고.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이게 대가제라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혜택을 받은 게 이걸 대가제라 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3품 이상은 왕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제들은. 그렇죠? 이걸 당상관이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당상관이 이제 그 당시에 쓰이는 속어가 이거 있어요. 3품 이상의 자제들은 당연하게 관직에 나갈 수 있지. 당연하지. 그래서 유래돼서 당상관이다 이렇게 했다는 그 당시 속설들이 또 돌았어.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 못해서 과거의 관직에 합격할 수 없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빼고 당연히 관직에 나갈 수 있지. 그런 속설이 돌았다는 뜻이에요. 기준은 잡으셔야 돼요. 기준은 5품, 3품인데 예외적으로 기타 예외적으로 왕과 관계가 좋은 고위 관료의 아들들이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지. 한품 소용제, 기술관, 설, 정3품까지. 그러니까 내가 승진 맥시멈 자리가 거기까지 못 간다는 얘기. 그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거야. 이거 한품 소용제라 불러. 한계를 정했다는 뜻이에요. 토관, 향리는 5품까지. 설이, 중앙의 하급관리, 설이 및 기타는 정 7품까지 되었고 양반만이 1품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서 내가 몇 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승진 제한을 줬다는 겁니다. 철두철미한 조선의 계급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내용 중에 하나이다. 그 다음에 체제정비가 있습니다. 민본사상,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일반 백성이 근본이라는 사상을 얘기하고 있고요. 덕치주의 표방한다. 왕이 덕을 많이 갖춰야 된다. 중앙 집권체제, 중앙에 왕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다. 이건 세종대왕 얘기입니다. 모든 왕들이 이렇게 추구하지만 실천이 쉽지가 않죠. 근데 유일하게 세종대왕만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었죠. 왕의 권한도 강화됐고 신하들의 권한도 어느 정도 이름해줬다는 거죠. 조화를 이루었다. 중앙정치적 그래프 한번 보시죠. 최고 통치기관이 의정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근무하는 것. 그 밑에 6조, 6명의 장관들이죠. 2조부터 공조까지. 승정원, 이건 요즘 치면 대통령 비서실이에요. 네, 대통령 비서실을 승정원이라고 불러요. 비서실장을 도승지라고 불러요. 가끔 사극 보면 뭐라 불러? 밖에 내관은 도승지 들라하라. 도승지가 들어오죠. 전하 부르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네, 도승지입니다. 비서실장이. 의금부, 나라의 큰 재인을 다스리는 사법기관, 즉 중재인, 영모자입니다. 영모자를 다스리는 것이 의금부입니다. 그럼 일반 범죄를 다스리는 건 어딜까요? 옆에 적어. 일반 범죄를 다스리는 건 포도청이에요. 일반 범죄를 다스리는 것은 포도청. 오늘날의 경찰서 역할하는 것은 포도청.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금부에 가게 되면 어디죠? 영모자라든지 거의 죽은 목숨이야. 네, 거의 죽은 목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사갑니다. 사헌부, 사관, 홍문관, 3사입니다. 요즘 이거 뭐죠? 언론기관이라고 합니다. 3사는 오늘날의 언론기능, 신문, 방송 이런 매스미디어, 언론기능을 3사라고 합니다. 사헌부, 사관, 홍문관, 3사갑니다. 이것도 고려와 조선 끊임없이 비교하죠. 이거 언론기능이라고. 고려 3사는 뭐죠? 예, 회계기능입니다. 이런 게 시험에 다 나온다고. 예, 우리 기출문제 풀면 나오고 모의고사도 끊임없이 나오고 당장에 내년 시험 보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런 문제들이 똑같은 의미인데 고려와 조선이 막 다르다는 거야. 이걸 내가 구분할 수 있는 끊임없이 물어본다는 거야. 고려석 내용, 조선 거, 조선 내용 고려 게 막 뒤섞여서 시험 문제 나온다. 이거 구분보다 시험장은 어떻게 100% 틀리는 거예요. 춘추관, 역사를 관장하는 기관이죠. 이건 고려와 조선의 공통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성균관, 최고 교육기관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과거 합격자들이 공부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은 대학인데 오늘날의 그런 대학이 아니야. 쉽게 해서 예심, 본심 다 통과해서 앞으로 마지막 수련 기간이 성균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 폐수자들이 마지막 공부하는 공간이 성균관이다. 조선 전기는 한 200명 정도 입학, 후기가 한 100명 정도. 거기에서 문과는 38명, 무과는 28명밖에 모집하지 않아요. 문과는 뭐예요?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보는 시험을 우리 식년시라고 불러. 3년에 한 번 뽑는데 33등 안에 들어야 된다고. 그게 성균관 안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쭉 봐가지고 한 1000명 가까이 합격을 해. 얘들 다시 골라가지고 전기 200명 입학해서 33명, 후기는 100명 입학해서 33명만 관직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과거 시험을 통과한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시험인 게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이 된 거지. 요즘 치면 어떻게 사법고시, 행정고시, 예무고시 뭐 이런 되게 어려운 고시과에 해당되는 시험 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합격자들이 성균관을 마지막 공부하는 곳이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해야 할 내용을 다음 페이지에 박스로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부분만 할까요? 한성부, 오른쪽에 한성부. 원래 서울시입니다. 서울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했다. 서울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했다. 하나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지방제도가 또 나오겠지? 잠깐만. 뒤에 나오는구나. 각 부의 장 봐봐. 사헌부, 대사헌, 사관원, 대사관, 홍문관, 대제학. 이 홍문관의 대제학은 뭐냐면 과거 급제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조상 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희 7대조 할아버지께서 홍문관 대제학을 지냈습니다. 오 그래? 그럼 네 집 공부 무지하게 잘하는 할아버지야. 니네 조상 다 공부 잘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괜히 이렇게 저한테 그런 얘기 했다가 개인 스스로 쪼그라드는 경우가 있어.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중에 대제학을 지내신 분이 계신다면
진짜 공부 열심히 삭격하셔야 돼. 아니, 구급도 어려워 요즘에. 그래서 구급이 쉬운 게 아니야. 오케이? 뭐 행정고시도 물론 어렵지. 행정고시 어렵긴 하지만 이 구급 공무원도 장난 아니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7급 공무원 정도 수준이 얘들이 행정고시 수준이에요. 그만큼 난이도가 9급, 7급 전체도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올라갔다는. 지금 행정고시를 5급을 보고 싶은데요. 봐도 돼요. 근데 문제 그 5급을 행정고시, 그 다음에 요즘 사법고시 없지만 행정고시, 예무고시 보는 애들이 수준이 높아요. 응시한 애들이 수준이 나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돼. 그 애들하고 경쟁에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 있으면 5급 하셔도 돼요. 나라고 못할 게 어딨어 하면 되는 거지. 쌤이 해봤어. 힘들어. 장난 아니야. 왜? 내가 공부 좀 하는 줄 알았더니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막 널렸어. 되게 힘들어. 그래서 9급도 어려우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포도청, 포도대장. 올라면 경찰서장 좀 될 거야. 위에 춘추관, 영의정이 겸임했다. 아까 얘기했죠. 겸임했다, 영의정이. 그 다음에 오른쪽 6조 봐봅니다. 6조의 역할 한번 볼까요? 다 하지 못하고 필요한 부분 몇 개만 지금 골라볼게요. 호조의 광흥창. 관리들의 월급을 담당했어요. 광흥창 잡아야 돼. 광흥창. 지금 서울 합정역에서 지하철 갈아타고 투정강에 들어가게 되면 광흥창역이 있어. 오케이? 광흥창역이 공무원 월급을 담당하는 부서야. 그 다음에 승문원 잡아. 별표 승문원. 사제교서, 교린문서당선. 중국의 명나라에 일본의 예교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승문원이야. 예교문서를 작성하는 것. 그 다음에 교서관 잡아봐요. 틀린 지문을 되게 많이 만들어낸 지문 중에 하나인데 유교 경전을 인쇄하는 거야. 인쇄하는 것, 교서관. 궁중서적관행, 제사 때 향불 피우죠. 제사할 때. 충문을 관장해. 유세차 막 이렇게 되게 옛날 제사제면 모년몰 몇월 며칠 누구 배향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충문을 작성하는 게 담당 부서가 교서관이다. 그 다음에 해민서 잡아야 돼. 해민서, 의학과 서민치료. 그 다음에 할인서 잡아야 돼. 할인서는 빈민 잡아야 돼. 그러니까 서민하고 빈민 달라. 빈민은 집도절도 없는 사람들이야. 이걸 할인서에서 치료해. 그래서 그 의과를 합격을 하는데 첫 발령제가 거의 대부분이 해민서와 할인서인데 할인서로 발령나면 요즘 말하는 최악의 장소로 발령나는 거야. 네, 최악의 장소로 발령된 게 할인서입니다. 그러니까 빈민도 빈민이지만 요즘 치면 집도절도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밖에서 사는 사람들 있지. 노숙 하는 사람들 있지. 주로 노숙 하는 사람을 담당하는 데가 할인서예요. 이게 가장 힘든 부서예요. 의과 합격하고 난 다음에 첫 발령지. 그 다음에 소격서, 별표 갑니다. 도교입니다.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관청. 그 다음에 병조로 가볼까요? 병조 없어요. 형조, 장례원 잡아야 돼요. 이건 전통적인 문제에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나온 적은 없지만 노비소송 문서관리, 그러니까 노비소송을 담당하는 게 형조 산하의 장례원. 그 다음에 전옥서, 옥이 들어가 있죠. 제수들을 담는 요즘 교도소라고 봐야 되겠죠. 공조갑니다. 공조, 수성금화사, 요즘 치면 소방서입니다. 네, 소방서. 네. 이 정도까지 6조 소가문에 관련된 부분.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41쪽에 언론제도 한번 봐주실까요? 41쪽 언론제도 권당 상식입니다. 볼까요? 성균관 유생들이 행하던 일종의 동맹휴학 밑줄거 요즘 좀 스트라이크야. 파업한 거야. 살원에 대하여 선비들의 어떤 그 여론에 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될 때 유학생들이 식당에 들어간 것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성균관을 비워두고 나가버리는 행동을 권당이라고 합니다. 이 권당이 의외로 세종대왕 때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정책에 반대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유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한글이겠지. 네, 한글을 갖다가 만들고 한글 갖다가 글을
일반민들에게 글을 읽을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성균관 유생들이 권당을 파업하고 난 다음에 강화문에 와가지고 전하 아니되옵니다를 갖다가 막 읊조린다는 거예요. 강화문에 와가지고. 이게 권당, 요즘 지금 스트라이크야. 파업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권당에 권한이 있다는 거야. 동맹휴업, 파업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27명의 조선왕 중에 가장 많이 있었던 게 세종대왕 시기. 성균관 유생들이 공부 안 하고 다 나와서 데모, 시위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구원, 순문 쭉쭉쭉쭉 가볼게요. 여러분 읽으세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출제 빈도수가 낮기 때문에 쭉 한번 여러분 읽어봐 주시고. 지방행정제도로 넘어갈게요. 몇 페이지? 42쪽. 자, 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봐주시죠.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일명 뭐죠 이게? 팔도죠? 팔도입니다. 우리나라에 팔도가 처음 등장하죠. 고려시대 뭐였죠? 5도 양계에서 이렇게 넘어오죠. 그죠? 네. 처음에 10도에서 5도, 그 다음에 10도, 5도, 이건 고려 거고요. 두 개는. 팔도는 조선. 태종 이방원이 이제 팔도란 걸 처음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방행정조직의 특징 보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특징. 모든 9년의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 웃기게 틀린 사람 되게 많아. 지금 한번 뭐야? 고려 조선 계속 비교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중앙제도도 그렇고 지방제도도 계속 고려 조선을 계속 끊임없이 비교한다는 거예요. 모든 9년의 지방관이 파견됐다. 봐봐. 주현이 있고 속현이 있어. 주현이란 관리가 파견된 걸 주현이라 불러. 속현이란 관리가 파견되지 않는 걸 갖다가 속현이라 불러. 고려는 주현보다는 속현이 확률적으로 훨씬 더 많았다는 거야. 그리고 이 속현은 관리가 파견되지 않았지만 향리가 일정 부분 속현에 관리를 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관리가 파견되지 않았으니까. 조선시대를 또 비교한다는 얘기야. 조선시대는 속현이 소멸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결국 뭐야? 전국 어디에나 주현의 관리가 파견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되는 거야? 중앙 집권화가 가속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왕이 자기가 믿는 사람들을 관리로 파견할 거니까 중앙 집권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비교하는데 이거 틀리면 안 돼. 이 정도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겠지. 고려조선의 지방관을 어떻게 파견했는지를. 두 번째, 향리의 지위가 격화되었다. 고려에 비해서 격화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고려도 낮는데 고려가 더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향리의 격화되었다. 자, 고려는 월급이라도 받는다. 그지? 봐봐. 고려의 향리 월급 뭐 받았어? 이거 받았잖아. 예역전이라는 거 받았잖아. 그지? 조선은 어떻게? 월급 자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고려에 비해서 조선 향리가 훨씬 더 급이 떨어진 거야. 세 번째, 지방간의 상피제가 적용됐다. 이거 이미 설명했죠. 지방간의 상피제가 적용됐다. 내가 인천 출신인데 인천에 발령날 수 없다. 내가 대전 사람인데 대전에, 부산 사람인데 강주 사람인데 발령날 수 없다는 거야. 자기 고향에. 또 같은 부서의 형제가 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거. 이걸 상피제라고 한다.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뭐죠? 부정부패를 막아야 된다는 뜻이죠. 예, 서로 눈 감아줄 수 있잖아요. 형제간에.
네, 부정을 보고도 어떻게 고소고발 못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형이 동생 형을 고발할 수 있겠어요. 향수부국이 15세기 후반 군요 청격자는 흡수돼 모두 소멸되었다. 이거 했고요. 팔도 관찰사 갑니다. 팔도 관찰사. 전국의 팔도 행정, 군사, 사법권을 가진 감찰사로 감사, 도백, 방백이라고도 합니다. 자, 봐. 행정, 군사, 사법이 밑줄 것이고요. 조선시대 지방관이 없는 걸 나르면 되는 거야. 봐봐. 있는 게 뭐 있어, 지금 현재? 행정, 군사, 사법 가지고 있잖아. 없는 게 뭐 있어? 다음 모의고사 나올 거야. 다음 주에. 지방관이 가질 수 없는 게 뭐야? 지방관이 가질 수 없는 게 있어. 입법, 사법, 행정, 군사 다 가지잖아. 뭐 있어, 지금 여기? 선생님 얘기했잖아. 답을 줬잖아. 거기 입법 있어, 없어, 지금? 법을 만드는 거 이거 없다고. 요즘에 이거 만드는 사람들 누구야?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게 입법권이잖아. 그러니까 법을 경국대전에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이 사람들은. 다음 모의고사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거 틀린 사람 와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 가져와야 돼. 아니, 다다음 시간이었구나. 이거 그때 모의고사 보고 문제지 가져와. 선생님 다 확인할 테니까. 답 다 가르쳐줘서 입법권이 들어가는데 그거 틀렸고 온 사람들 군방 하나씩 매기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막 어렵게 하려지 말고 행정, 사법, 군사권 가진 입법권 없는 것만 잡으면 된다는 거. 입법권 없다. 입법권 없다는 걸 딱 잡으시면 돼. 하나만 딱 잡으면 돼. 법을 만드는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갑니다. 임기 361년이라는 뜻이야. 관찰사는 수령을 지휘 감독 밑줄 그어야 돼. 도지사는 오늘날 시장 군수를 감독할 수 있다. 민생을 순찰하고 수령의 근무 행정 평가 밑줄 그어야 돼. 근무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시장 군수 같은 게 도지사한테 되게 잘 보여야 되겠지. 이들은 가명에서 근무한다. 가명이 밑줄 그었습니다. 가명은 요즘 말로 바꾸면 도청이야. 도청 또는 광역시청이라 봐야 되겠지. 도청 앤드 광역시청에 이걸 가명이라 불러요. 이 가명이라는 단어가 언제 한번 나오죠, 우리가. 동학대 동학교도들이 전라도 가명을 갖다가 접수했다. 이런 얘기 하지. 오늘날에 전라도 가명은 전라북도 전주에 있거든요. 그걸 도청을 동학교도들이 와서 접수했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리고 결국 뭐야? 전라도의 전체가 동학교도들 손에 넘어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명을 접수했다는 얘기는 오늘 아침에 도청입니다. 전라도청, 충청도청 이런 식으로 도청을 접수했다. 부목군현 수령, 목민관, 원림, 사또 등이 파견되었다. 보통 수령이라고 합니다. 임기 1800일. 1800일 연도로 치면 어느 정도 되겠지? 355. 한 5년 되나? 그 정도 되겠다. 그죠? 1800일. 동헌에 밑줄 그어야 돼. 동헌. 구분해야 돼, 이렇게. 동헌은 오늘날 치면 군청이야. 군청이야. 여러분 드라마 보다 보면 재인을 갖다가 압송할 때 보면 대부분 동헌에 압송하게 돼요. 그래서 군수님이 이렇게 재를 갖다 치지하는 내용들이 가끔 나올 겁니다. 동헌은 오늘날의 군청이라 보시면 됩니다. 백성에게 조서야 공무를 징수하였다. 육방. 일명 이거 뭐예요? 향리예요. 중앙관청에 6조가 있고 지방에는 6방이 있습니다. 향리가 있어요. 2방, 예방, 후방, 공방 이런 식으로 6방이 있다. 원학향리처벌법. 원학향리처벌. 백성을 괴롭힌 향리를 처벌하는 법이다. 세종대왕 때 만들었습니다. 이게 법의 취지 자체는 의미는 좋지만 향리에 월급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을 저진 향리를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던 것들이죠. 부민고소금지법. 하급자가 상급자를 고발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뭐가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 신분고 제도가 활성화를 이룰 수 없었다. 복잡한 절차, 신분과 궁궐 안에, 그다음에 후민고소금지법이라는 원칙적인 법을 만든 법 때문에 활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제일 하단부에 고려와 수령의 업무 비교 봐보시죠. 고려의 수령 5사, 5사의 동그라미. 오른쪽에 수령 7사 봐봐. 똑같다. 그러면 수령 7사니까 5사에 없는 거 2개만 선택지 한번 골라봐. 좌측에 우측 비교해봐.
예, 그것만 동그라미 쳐요. 그러면 교육 동그라미. 하나 뭐라고? 군대. 교육과 군대만, 교육과 군대만 동그라미 치면 어떻게 수령 74. 이거 뭐냐면 수령 54 적어놓고 수령 74를 적어놓을 거야. 그러면 이처럼 고려시대의 수령의 역할이 5가지 7개를 적어놨을 거란 말이야. 이 시대에 맞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야. 고려인지 조선인지 구분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옳은 것, 옳지 않은 거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다 알 수 있는데 교육과 군대만 잡으면 될 것 같아. 향리가 또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3번. 실질적 행정 담당했고 무보수 밑줄 그어야 돼. 무보수. 아까 했어요 이미. 그죠? 고려의 향리는 예역제절한 보수를 받은 반면에 조선 향리는 받지 못했다. 당연히 뭐가 될 거야? 부패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지. 면리제도. 군현 아래 면리제도를 둬서 5집을 하나의 통으로 먹는 오가작동법을 편찬하였다. 이미 오가작동법 이미 설명드렸어. 자, 10사람을 하나 통으로 먹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 기억나? 10사람을 한 통으로 먹는 거 뭐라고 그랬어? 어? 인보법. 언제? 야, 1시간 전에 했다.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냐? 태종 때. 10집을 하나로 묶은 인보법 태종 때. 5집을 하나로 통으로 묶은 거 성종 때. 했어. 1시간 전에 이미 했어. 1시간 전에 기억 안 나면 어떡해. 이걸 내년 시험 때까지 끌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 저장해놔야 되는데. 그죠? 네. 다음 갑니다. 중앙집권화 정책 갑니다. 가끔 하다 보면 중복되는 게 많이 나올 겁니다. 상피제와 임기제 이미 설명드렸죠. 상피제와 임기제. 자, 고려와 조선의 향리 비교 가보겠습니다. 이게 별표 5개야. 난이도 낮은 별표 5개야. 네, 난이도가 낮은 별표 5개다. 자, 고려 향리 권한이 되게 강했다. 어디에 비해서? 조선에 비해서. 보수가 있었다. 해역전. 조선은 보수가 없다. 군사지휘권 일품권이 밑줄 그어갑니다. 일품권. 고려 향리 일품권이 있었다. 일품권에 대한 지휘권이 있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노역부대예요. 노역부대. 우리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군인들은 앞선에 나갈 거야. 그럼 뒤에 노역부대들은 지금 군수물자, 그 다음에 군에 필요한 무기들을 갖다가 조달해주는 역할을 갖다 일품군이라고 불러요. 이건 중국이나 우리나라 공통점이에요. 일품군이랑 항상 있어요, 이게. 그 얘기 있었죠. 우리 거란 애들과 우리가 전쟁을 일어날 때 저 새끼들이 끄떡하면 40만, 80만, 막 100만 명을 끌고 온다고. 근데 일품군 200만 온다고. 정규 군인보다 노역부대, 짐을 나르는 이런 노역부대들이 200만 온다는 얘기야.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품군이 있었는데 고려의 향리는 일품군이 지휘권이 있는 반면에 조선의 향리는 지휘권이 없다는 겁니다. 고려 농민을 사적으로 지배 가능하다. 가능의 밑줄. 조선은 불가능합니다. 고려의 향리는 과거를 통해 중앙으로 진출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다. 왜? 고려나 조선 공통적으로 왜? 양리 이상은 누구나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어. 농민 이상 시험은 다 가능한 거지. 향리도 농민 이상의 양이니까 가능하지. 그 다음에 미음. 직접 행정실무를 담당한 반면에 조선은 법제적으로 현실 수령 및 육방에 소속되어서 지시에 따라 실무를 담당한다. 이 정도까지. 자, 구분 꼭 잘 잡으시고. 특수한 지방제도 갑니다. 유향소 한번 보겠습니다. 유향소. 머무른다는 스테이 영어로 머무를 유자입니다. 스테이. 향, 고향자. 내가 고을에 우리 고향에 우리 마을에 머물러 제도다. 이거 관청소자입니다. 인천에는 인천광역시청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인천광역시청 말고 별도의 공간이 관청이 또 있다는 그 유향소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선생님 왜 2개를 만듭니까? 기능이 조금 있어요. 기능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관청의 기능은 행정,
사법 이런 모든 기능을 다 해요. 근데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유양소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봅니다. 세조 때 이시해난을 계기로 폐지됐습니다. 유양소가. 근데 성종 때 이걸 복설됐습니다. 다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양소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고 향청이라는 단어를 써서 향청이 밑줄 그어요. 향청이라고 불렀어요. 향청이 없나? 향정이구나. 네. 유양소라는 단어를 자기 할아버지가 폐지됐는데 세조 때 성종 때 다시 이걸 복설하게 됐다. 근데 유양소라는 단어를 쓰기 좀 그래. 할아버지가 없었던 거니까 A를 좀 같이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걸 향청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유향소나 향청은 그냥 같은 단어로 쓰셔도 돼요. 니코로 해도 돼요. 이렇게. 네. 복설되었다. 기능 갑니다. 수령을 보좌하고 시장 군수를 보좌하고 풍속, 교정, 향리, 규찰 풍속, 미풍양속 뭐야? 양반들이 기준으로 만든 미풍양속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향리를 규찰해. 유양소가 지방 공무원, 하급 공무원인 구급 공무원들이 부패가 있는지를 본다는 거야. 정령을 시달하고 민정 대표 등을 수행하는 지방자치이다. 자율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수시로 향에 규향 밑줄 긋고 향해 밑접을 향해를 쳐주고 향해는 우리 지역의 양반들의 모임이에요. 살짝 적어. 나중에 모를 수 있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의 양반들의 모임을 향해라 불러요. 향해를 소집하고 여론을 형성하였으며 백성을 교화에 밑줄 그어. 되게 기분 나쁜 단어 선생님. 교화, 교정, 이 교도에서 쓰는 용어들이야. 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뭐야? 교정, 교화거든. 근데 사대부 입장에서 일반 백성들을 교화의, 교정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도덕과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틀에 맞게끔 행동하게끔 요구한다는 거지. 선생님 그 당시에 일반 양이었다면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어떤 기준을 만들고 넌 여기를 따라와야 돼.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 전혀 그 사람은 개인 특성을 전혀 무시해버리는 행위들이겠지. 기능이 이런 기능이 있었다. 구성 갑니다. 향안, 사족의 명단에 기록된 향촌의 덕망 인사를 뽑아 장과 자수 2명의 별감으로 그들의 임기는 2년으로 초기에는 선거로 추대되던 후기에는 수령이 임명되기도 하였다. 도대체 뭐 하는 기능일까요? 봐봐요. 지방의 수령보다 유양소가 훨씬 더 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권한을 본다면 모든 권한은 지방관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유양소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양소는 오른쪽에 보면 서울에 경제소라는 게 있어요. 경제소로부터 지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보고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 인천이라 쳐봐. 인천에 시장님이 있는데 유양소에 짱에게 가서 매일 아침에 문안 인사를 가. 커피 배틀을 가. 그리고 퇴근할 때 차 승용차 대기해서 퇴근시켜줘. 왜일까요? 인천 시장님이 유양소 아저씨한테 가서 인사하고 커피 배틀하고 퇴근시켜주고 승용차 대기시키고 이거 하고 있다고. 지방권으로 온 사람들 가장 큰 목표가 뭘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지방을 잘 다스리는 거죠. 이면에 숨어있는 드러나지 않는 목적은 뭐죠? 다시 내가 서울로 올라가서 승진해서 고위 간직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리를 연결해 주는 게 아무도 없는 거야. 자기를 끌어올려줄 사람들. 그게 유양소 사람들인 거예요. 유양소의 제지사족이라고 하는 게 말은 제지사족이야. 그러니까 인천지역이라면 인천지역에 되게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대대로 조상들 대대로 양반 세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 중앙에 고위 관료를 하다가 내려온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럼 이게 연줄을 잡아서 다시 중앙으로 승진해 갈 수 있는 일종의 구름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양소 파워가 대단히 셌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공무원이 됐는데 승진하고 싶은데 승진이 잘 안 돼. 내가 7급 가고 싶은데 안 돼. 그럼 누군가가 연줄이 좀 필요할 거냐. 그때 여러분들이 동원한 게 뭔지 알아? 동문회, 동창회 막 이런 거 따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모교 막 그래서 시청, 군청, 도청 이런 데 가면 동문회가 잘 구성되어 있어. 고등학교 동문회, 대학교 동문회 지들끼리 끼리끼리 놀아.
평상시 같이 근무하다가 주말 같은 데 금요일 날 저녁에 대부분이죠. 금요일 저녁에 A 고등학교 총동문회 자기 공무원들만 하는 거야. 참석해야 돼. 무조건 참석해야 돼. 알겠어? 선생님 저희 학교는 공무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네가 만들면 되지 뭐. 내가 원조가 되면 되는 거지. 내 밑으로 다 들어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게 왜 필요할까? 이게 일종의 파워야. 그 조직에 들어가게 해서 지네들끼리 서로 돕는 거야 이렇게. 나중에 물론 승진해서 약간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동문회를 많이 만들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선생님 제자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우리 동문회가 없어가지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진짜로? 우리 동문 되게 공부 안 했나 봐요. 공부는 아무도 없어요. 다 모았더니 3명이에요. 3명 금요일마다 모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이렇게. 이제 니들이 만들면 되는 거지 뭐. 네. 어떤 애들은 몇백 명씩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학교별로 조금 공무원을 많이 배출한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는 학교들로 약간 차이는 있어요. 여러분들 개척자가 되면 돼요. 이제 선생님 우리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학교는 여러분 만드시면 됩니다. 프론티어 정신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안 되면은 있으면 그냥 가서 살짝 발아 얹어서 그냥 끼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경제소 가봐요. 경제소. 지방의 유양소를 통제하게 그 지방의 중앙 관리를 구성한 중앙 기구이다. 정부와 유양소가 연락의 밑으로 연락입니다. 정부와 촌락을 연결하고 유양소를 중앙에 직접 통제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향촌 자체를 허용하는 중앙 집권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선조 때 폐지되었습니다. 주로 경제소에서 유양소에 전화해서 하는 게 주로 병력 차출이에요. 써놓으세요. 군량미하고 병력 차출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이 세조 때 폐지됐던 유양소를 폐지했던 걸 다시 만드는 이유는 갑작스럽게 군대 조직을 강화시킨다든가 군량미가 필요할 때 경제소에서 유양소에 전화해서 뭐 인천에 이번에 다음 달까지 군사 200명하고 군량미 200석을 마련해서 올려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유양소 경제소는 그런 목적으로 써먹기 좋은 기구였다. 경절이 지방의 유력한 향일법을 서울에 파견하여 고래 공납 업무를 담당하는 일종의 고려의 기인제도 있어서 기인제도 밑줄 꼽아요. 공납의 밑줄 꼽아. 지방의 향리를 뽑아서 공납 업무를 담당하였다. 통일신라에 뭐가 있어요? 상수리제도, 고려의 기인제도, 조선의 경제제도 다 일종의 인질제도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상수리, 기인제도, 그 다음에 경절이제도, 일종의 인질적 성격을 띠고 있다. 아주 전통적인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영절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향촌 용어, 향안, 향해, 향규, 향얀, 향사례, 활쏘기 시합하라 예법을 익히고 친목도모, 향사례 읽어봐 주시고 향음주례, 향음주례 볼까요? 오늘 우리 학원의 수업 종강하겠습니다. 종강하기 전에 제가 미리 향음주례를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오늘 수업에 이제 마지막 종강 파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다과회를 하는 거야. 과자하고 술도 갖다 놓고 하는 거야. 그래서 향음주례라 해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몸 빨리 움직일 수 있어서 빨리 와봐. 이쪽 와봐. 가깝잖아. 제일 가깝잖아. 와봐. 빨리 와봐. Come on. Come on. Come on. 빨리 오라고. 아, 남자가 와. 너 와. 이리 와. 수도. 계세요, 거기. 그 술잔 하나 가졌으면 되겠는데? 술잔 있다고 봐도 그냥 봐도. 받으세요. 한잔합시다. 그렇게 이게 향음주례예요. 됐어. 집에 가시면 돼요, 이제. 다 배웠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어르신들하고 술 마실 때 어떻게 합니까? 술잔 받고 어떻게 살짝 돌려서 이렇게 이게 향음주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원이라든가 향교에서 오늘 수업 끝나고 종강 파티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선생님하고 여러분이 하는 거 기본이고요. 선생님이 서울에서 내려올 때 선생님 지인 중에 좀 이름 있는 유명한 인사를 같이 데려와. 그 사람과 같이 와서 인사말, 좋은 말씀 해드리고 열심히 노력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같이 다가일 하는 게 이거예요. 네. 이게 향음주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대 지방조직 변천 보겠습니다. 이걸 통으로 묶었을 때 우리가 시험을 풀어보자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고구려 백신라, 욕살 방령 군주,
이게 그 당시 지방관이에요. 요즘치 뭐야? 도지사급이야. 역살방령 군주는 통일신라 때 뭐가 되나요? 문주왕 때 통일이 완성될 때 군주가 총관으로, 그 다음에 원성왕 때 도독으로. 자, 봐봐. 자, 적어야 돼. 신라에 군주가 있지. 군주는 사법, 행정, 군사권을 잡아봐. 가질 수 있는 역할, 사법, 행정, 군사. 근데 문무왕 때 봐봐. 군사권을 지방관에 주면 쿠데타가 일어날 염려가 있어. 통일이 완성되는데. 그래서 총관의 밑에 적을 때 군사권 X 적어야 돼. 군사권 X. 군사권 X. 군사를 모아서 쿠데타를 일으킬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찬가지. 원성왕 때 도독도 마찬가지로. 네. 참고로 총관, 도독, 이 군주는요. 기본적으로 진골, 귀족 이상만이 갈 수 있어요. 꼭 잡아야 됩니다. 계급 사회인 신라시대에는, 통일신라시대에는 진골 이상의 계급만이 군주와 총관, 도독에 임명될 수 있다. 즉 육품 이하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골품제 사회에서는 진골만이 유일하게 지방관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다음에 발해, 도독입니다. 지방관을 도독이라 합니다. 도독이 총 15명 있다는 거예요. 고려, 오도에는 안찰사, 그 다음에 양계는 병마사, 동계와 북계를 갖다 양계라고 하는데요. 병마사가 파견되었다. 병마사 몇 명 파견됐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한 명. 한 명이고 병마사 밑에는 진장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병마사 밑에는 진장이라고 했어요. 진장. 이렇게. 병마사는 한 명, 진장은 이렇게 2명 이렇게 동계와 북계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을 가진 사람들이 진장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병마사 밑에, 병마사는 한 명, 이런 식이면 군총사령관 정도 되겠지. 동계, 북계, 진장이라고 하는 관직명이 등장하고 있더라. 그 지역을 관할할 수 있더라. 조선시대 관찰사를 도지사로 하겠죠. 페이지 넘겨갑니다. 46쪽 가봅니다. 46쪽. 야, 이거 좀 쉬자. 이거 안 쉬면 쉴 수가 없다.